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누르면 나오는 법률 자판기 백성문 변호사의 백문백답. 네, 목요일에는 법 속으로 빠져드는 시간,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제가 백성문 변호사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나 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선고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소식 들으셨겠지만 현재 현행 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낙태죄가 헌법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헌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낙태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들, 뭐 생활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좀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조언, 상담이 필요한 분들도요. 그 내용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추가로 붙고요. MBC 미니는 공짜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미니로 문경태 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표정이 많이 놀랬었어요. 네, 제 옆에 있는 백성문 변호사 같이 놀랬습니다. 다정한 문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낙태죄 관련해서요. 제가 형법을 이제 뒤적뒤적 기사도 보고 봤는데 형법 제269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헌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건지 합헌이라는 건지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기사를 봐도 친절하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위헌 아니면 합헌인데 이거 헌법 불합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헷갈려요. 많아요. 네.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낙태를 하는 당사자는 여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낙태를 시술하는 건 의사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의사가 한 거의 70회 정도의 낙태 시술을 했는데 아니 이거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냐. 그리고 의사 본인의 행복추구권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헌법에 반한다라고 헌법 소원을 냈는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해서 그때도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병역법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역 면탈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그냥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벌이 되니까 그걸 단순 위헌을 판단을 해버리면 법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말고요, 다른 병역 거부자도 아무도 처벌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단순 위헌이 나버리면 그 조항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낙태죄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초기 12주, 또 길게는 한 24주까지 정말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낙태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형법에는 아예 낙태를 못한다고 돼 있지만 예외 사유가 이제 모자보건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여성이 뭐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또 아이가 뭐 정신과적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확인됐는데 만약에 지금 낙태죄를 단순 위헌 판단을 해버리면 오늘부로 그럼 낙태죄 조항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출산 2주를 남겨놓고 갑자기 낙태해도 처벌 못하는 거예요. 법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두는 거예요. 두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게 맞을지 그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요. 대략 한 22주를 보통 기준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여성이 그냥 무슨 특별한 사유 없이 내가 원치 않아서 나는 이제 낙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해줘야 되니까 국회 너네들이 내년 말까지 그거 몇 주까지는 허용할래. 그거 너네가 만들어서 법을 그때부터 시행을 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건 항상 뒤에 이게 붙습니다. 언제까지 법을 만드세요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12월 30일까지 만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는 되고 몇 주 안 되고 이거는 국회에서 그럼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요. 보통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단하세요라고 거의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이번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달라요. 그 주수가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낙태죄를 허용한다고 하는 곳에서는 12주까지는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 마음대로 12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2주가 넘어가면 이제
낙태를 했을 때 임산부가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2명의 동의를 받게 하고요. 그러니까 미리 검사를 하거나 그리고 그 경우에도 그냥 20주, 22주까지도 그냥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선 22주를 기준으로 했어요. 22주. 네. 네. 22주 안에 낙태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여성의 뭐 자기결정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네. 그러니까 22주 안에서 국회가 뭐 완전하게 허용할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의 동의를 받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예외 사항을 두던가 네. 그건 이제 국회 스스로 이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내년 연말까지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22주라는 게 왜 네. 22주인 건가요? 기준이? 그러니까 22주가 되면 태아가 모체 바깥으로 나와도 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태아의 생명권을 더 우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꽤 많죠. 네네. 근데 낙태 허용 국가가 무제한 허용한 나라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진짜 말 그대로 아이 낳기 직전에 아, 나 못 낳겠는데 3일 전에 나 낙태할래. 그걸 허용해 준 나라는 없어요. 네. 다 이렇게 언제까지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2주라는 큰 가이드라인만 준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주수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네. 뭐 어떤 주수까지는 그다음부터는 뭐 인부와 뭐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국회 많이 싸우잖아요. 네. 내년 12월 30일까지 이 법이 바꿔야 되는데 네. 싸우다 못 바꿔요. 네, 혹시 안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네,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 그냥 겁니까? 법이 없어집니다. 그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낙태가 그 순간부터 법이 만들어질 때가 전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오늘 여야 다 존중한다고 하고 네.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어쨌든 이제 헌재 뭐 단순 위헌이냐 헌법 불합치냐 여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헌법 불합치라는 다수의 결론을 낸 그 헌재도 왜 그 사람마다 다 의견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재판관마다. 네. 이 헌재에서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일단 헌재 재판관들 9명 중에 6명 이상이 위헌과 관련된 의견을 내야 이제 위헌이건 헌법 불합치건 이런 결정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2명은 그냥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2명은 예전처럼. 네. 그건 뭐 당연하죠. 태아의 생명권을 이건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부의 자기결정권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월한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낙태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고. 2명이 있었고. 그리고 단순 위헌 같은 경우엔 이건 낙태는 이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위헌이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네. 나머지 4명은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이유 이걸 우리가 단순 위헌해버리면 네. 그러면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위헌 위헌 셋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가 넷 이렇게 나오면 네. 단순 위헌으로 안 되고 항상 헌법 불합치나 아니면 뭐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이런 결론으로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헌 정도가 좀 낮은 수준이죠. 헌법 불합치가. 네. 위헌은 지금부터 없어지는 거고 당장 헌법 없어지는 불합치는 나중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항상 약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제 주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낙태죄로 처벌을 뭐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처벌을 받고 있거나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같은 경우는 명쾌했어요. 그 법조항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처벌하는 건 안 된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받는 사람 다 이제 공소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유죄받은 사람은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네. 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도. 네. 하지만 이번에는 큰 가이드라인만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산부인과 의사도 이제 예를 들어서 22주가 넘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낙태 시술을 여러 번 했다거나 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의 정신에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앞으로 당분간은 재판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낙태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각에서 오늘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낙태 그 시술을 했던 좀 뭐 재판받는 사람들은 다 뭐 공소기관이나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 이게 가이드라인을 와이드하게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정확하게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유죄 판결이. 네, 대신에 이제 가벌성의 정도가 좀 낮아지겠죠. 형량이 네. 적어질 텐데 나중에 이제 내년 말에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이제 가이드라인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이드라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해야겠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죄가 뭐 헌법재판소에 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의사가 네. 제기를 한 건데 그 전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12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근데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걸 어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통죄도 여러 번 있었죠. 네, 갔다가 결국 마지막 4번째인가 만에 됐잖아요. 위원이. 낙태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는 그래도 태아의 생명권을 더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소위 종교 단체들에서도 굉장히 낙태죄 없어지는 거 반대했거든요. 그랬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이거 진짜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한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에도 아예 낙태를 못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자기결정권 문제도 있지만 또 네. 하나는 낙태가 불법이면요. 정상적으로 시술이 될까요? 음성적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산모의 건강에도 안 건강이 좋습니다. 더 해쳐지죠. 그리고 또 여성 네. 단체가 많이 얘기했던 주장 중에 하나. 낙태죄 누가 처벌받죠? 여자가 처벌받죠. 처벌받죠. 남자 처벌 안 남성들은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불공평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네. 과거에 어떤 여성분을 임신을 시켰는데 네. 낙태를 했어요. 알고 네. 있어요, 제가. 네. 근데 제가 뭘 협박할 게 있어요. 너 낙태했잖아. 나 좀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이게 오히려 협박의 악용수단으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세상이 좀 변했으니 이제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좀 변했던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없애면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여러 가지 질문 주시고 계신데요. 미니로 김상권 님이 문자 주셨어요. 이제 낙태를 할 경우 의료보험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동안은 네. 불법이라서 영양제조차도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발생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부터는 당장부터는 아니고.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허용되는 낙태, 허용되지 않는 낙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네. 그 상황에서 허용되는 낙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의료보험도 되겠죠.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치료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아닙니다. 이 낙태죄 사실 제가 아까 사문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네. 짧게 했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뭐 의사나 아니면 여성이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완전히 사문화되진 않았어요. 완전히는 아니다. 네. 왜냐면요. 지금 의사가 걸었잖아요. 그렇죠. 재판받는 네. 도중에 건 거예요. 맞아요. 재판받는 네. 도중에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 법이 이제 헌법에 반하니까 헌법에 반하는 법 갖고 내가 처벌받으면 어떡해? 네. 그럼 맨 먼저 하는 게 이제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이거 위헌인지 여부 좀 헌법재판소 넘겨주세요 하는데 네. 법원에서 싫어 그러면 네. 오케이 하면 재판이 정지가 돼요. 재판이 정지가 되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고. 네. 근데 이제 재판부에 봤을 때 위헌 같지는 않은데 우리 재판 진행할래? 그러면 개별적으로 헌법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어쨌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물론 뭐 대부분 낙태를 하면 100명이 한다. 네. 100명이 다 처벌되진 않아요. 네. 최소 한두 명 정도 처벌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 불법 유턴한 사람 있는데 나만 잡아. 그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사문화라기보단 사실상 이제 처벌이 점점 줄어든 거죠. 단속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문화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또 이런 문자도 있어요. 낙태죄 이슈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딸만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법안이 빨리 결정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한 것 같아서 반가운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이거는요. 정말 법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럴 지금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말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허용되는 낙태고 어떤 게 허용되지 않는 낙태인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맞아요. 혼란이 없어요. 지금 재판받는 분들도 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유죄 판단을 하기도 뭐하고 네. 무죄 판단을 하기도 뭐하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사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네. 아까 7306님 말씀대로 네. 구체적인 법안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린 백문백답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